자, 이번 시간은 이제 뉴미디어와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형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방송 매체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셜미디어, SNS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기타 그런 분들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 상호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미디어와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우선 이제 먼저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뉴미디어의 이해. 자, 뉴미디어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보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통신수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매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뉴미디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마틱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등장하죠. 텔레마틱스. 자, 텔레마틱스라고 하는 부분은 프랑스의 이제 시몽 로라라는 학자하고 알랭 밍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원거리에 있는 통신이 결합이 된 현상을 우리는 텔레마틱스다라고 프랑스의 시몽 로라, 그 다음에 알랭 밍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 컴퓨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컴퓨티케이션이다. 자, 이 컴퓨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안토니 웨팅거라고 하는 학자가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용어를 결합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다만은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컴퓨티로 나오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해서 결합이 된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약자로 컴퓨티케이션 이렇게 지금 명칭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전화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을 사람은 이제 컴퓨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디어가 발달하는 과정이 좀 몇 가지 좀 있죠. 과정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기로 좀 보자면 일기 시대에는 이런 얘기죠. 활자 미디어였었죠. 활자 미디어다. 자, 활자 미디어라고 하면은요.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기를 맞이하면서 2기에는 자, 전파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전파 미디어다. 그래서 전파 미디어인 경우에는 어떤 거리라든지 시간을 초월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죠. 자, 3기를 맞이해서는 영상의 미디어입니다. 영상의 미디어. 자, 영상 미디어라고 해서 무엇이겠어요? 자, 이제는 음성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영상이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4기에서 바로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뉴미디어 시대다.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자,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미디어는 1기의 활자 미디어로부터 해서 4기 시대를 접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뉴미디어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몇 가지 있다라는 얘기죠. 뉴미디어의 특성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특성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종합화입니다. 자, 이 종합화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정보망으로 해서 이제 종합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멀티미디어화를 시키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자, 멀티미디어라고 한다면 음성, 영상, 이미지, 뭐 텍스트 그런 형태들이에요. 전부 하나로 종합되는 자,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화죠. 자, 영상화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문자나 음성, 음향, 영상, 기호 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디지털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서 송수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상호작용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단방향이 아니죠. 송신자와 수신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비동시화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비동시화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VOD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문해서 영상을 내가 주문해 놓게 되면, 예약을 해 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VOD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PV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 바로 비동시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탈대중화라고 합니다. 탈대중화. 자, 이 탈대중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다품종의 소량주의라는 얘기예요. 다품종, 많은 종류를 소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특정의 계층에 대한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여러분 이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요, 뉴미디어를 이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죠. 뉴미디어 분류. 자, 이 분류와 관련해서는요,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먼저 뉴미디어를 분류한 것은요, 정보의 형태로 해서 분류한 것이 있어요. 정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 본 것이 있다. 일일이 제가 언급 안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만 얘기합니다. 자, 문자계가 있죠. 정보의 형태예요. 문자계 형태가 있죠. 뭐 전자신문이라든지 전자사설, 자,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성계죠. 음성계. 음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오디오 CD라든지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주로 이제 라디오 방송의 그런 형태들이 음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음성사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영상계죠. 자, 영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뭐 비디오 CD라든지 주문형 비디오라든지 뭐 주로 TV 매체겠죠. 주로 영상이니까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계죠. 자, 멀티미디어계인 경우에는 DVD 형태라든지 또 디지털 종합 케이블 TV 방송이라든지 그런 매체들이 이제 멀티미디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뭡니까? 정보의 형태로 해서 이런 네 가지 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정보 형태 기준으로, 자, 다음 중,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정보 형태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다음 중 정보 형태 기준 중에서 문자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문자, 음성, 영상, 멀티미디어 계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정보 전달 수준이죠. 정보의 전달 수준에 의해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자, 유선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선계라는 것은 뭘까요? 선이 있다는 얘기죠. 유선이니까 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빨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이나 케이블 TV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에 선이 다 있어야 됩니다. 광대적 광케이블이 있어야죠. 자,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계는 이게 없을무이니까요. 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자, TV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선이 없죠. 선이 없어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형태들, 방송의 매체들, 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계입니다. 위성계. 자, 이것은 이제 위성의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죠. 어떤 위성방송, SMA TV, VSA, 자, 고화질 TV, 그런 형태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계가 있습니다. 패키지. 자, 패키지계 형태인 경우에는, 요런 건 이제 좀 독특하게 패키지라는 형태로서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비디오 텍스라든지 컴팩트 디스크, 이런 형태들을 다양한 뭐 DAD라든지 DAT의 형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뉴미디어의 이제 재매개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뉴미디어에 있어서의 재매개론.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재매개다. 요런 이제, 용어가 이제 새롭게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매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기술을 구미디어 기술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수정을 하는 어떤 편향적인 과정을 여기서는 이제 재매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자가요, 자, 볼터라는 학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루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볼터와 그루신이 재매개론이라고 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도 기출 문제로 나온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볼트와 이제 그루신의 재매개론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비매개와 하이퍼매개. 매개의 그런 두 논리를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볼트와 그루신은 비매개와 무엇, 하이퍼매개라고 하는 두 논리를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매개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매개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매체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어떤 표상의 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하이퍼매개인 경우는, 자, 하이퍼매개인 경우에는 어떤 시각적인 표상의 양식인데 이 사람은 어떤 매체로 환기시키는 것이죠. 매체로 환기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에 있어서의 비매개. 투명성에 있어서의 비매개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미디어 아트와 관련한 그런 작품들이죠.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해내는, 자, 그런 번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매개인 경우에는, 자, 하이퍼매개인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음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합이 돼서 비선형이나 다선형, 나선형의 어떤 그런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이퍼매개인 경우에는 유비쿼터스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죠. 증강의 현실이다.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증강현실.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안경이나 헤드셋을 쓰고서 어떤 세계를 좀 보고 컴퓨터가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안경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 3D 영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2D가 아니라 3D 영화는 뭘 써야 됩니까? 특수 그 3D 안경을 쓰고 하면은 입체감이 있죠. 마치 나를 달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내가 막 쫓아가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뭐, 어떤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후각적인 효과까지 하는, 자, 그런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증강의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매개 논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매개 논리. 자, 재매개 논리와 관련해서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개별로 봐서 매개와 재매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매개 논리에 있어서는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고대의 그 필사본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써온 하나의 글쓰기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매개 논리에 있어서 방법이 좀 몇 가지 있죠. 자, 재매개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매체에 벌써 그 매개가 있습니다. 매체의 매개. 매개와 관련해서
매개는 어떤 다른 매개에 있어서 역할을 좀 의존을 하면서 서로 평가도 하고 대치하고 재생산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이 이 매개가 무엇과 실제 존재하는 것과 불가분성이다. 굉장히 관련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한다? 개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매개가 가져오는 특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재매개의 특성. 그러면 재매개의 특성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차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차용. 차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매체에서 나온 한 속성을 가지고 다른 매체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 재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재현이라고 하죠. 재현. 자, 이 의미는 기존의 미디어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기존 미디어의 형태가 복원이 되는 경우죠. 복원. 그래서 재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입니다. 자, 이 의미는 기존 미디어의 차이를 좀 강조를 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있어서의 인터페이스로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로. 이것이 이제 확장의 개념이겠고요. 다음은 이제 흡수입니다. 흡수. 자, 이 흡수인 경우에는요, 기존 미디어의 관계를 좀 감춥니다. 슬쩍 감춰요. 감추고 나서 사용자에게 매개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험을.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 개조를 합니다. 개조. 자, 개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미디어 장르에서 기존 미디어 형식을 차용을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한다.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요, 지문으로 좀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매개 특성 5가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차용한다. 두 번째, 재현을 하고, 세 번째, 확장을 하고, 네 번째, 흡수를 해서, 다섯 번째, 개조한다. 그래서 재매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 5가지.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뉴 미디어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케이블 TV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케이블 TV. 자, 케이블 TV인 경우에는 뭐 전화선이라든지 케이블, 전화선이라든지 아니면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ISDN은 이제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래서 ISDN의 어떤 디지털의 어떤 그런 회선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용했었던 그 뉴 미디어 형태가 바로 이 케이블 TV였습니다. 그래서 TV 전파 수신이 좀 곤란한 산간지대라든지 산간벽지 있죠. 그런 경우에 공동의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서 했었던 그런 형태였었다. 그러면 이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TV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요,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다양하죠. 자,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의 채널을 다 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제공을 하는 것이죠.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죠. 두 번째 이제 전문성이죠. 자, 전문성의 의미는 다수의 채널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바둑이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 또는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골프,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뭐 어떤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는 아니면은 어떤 취미 또는 종교 뭐 그런 다양한 형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성입니다. 지역성이다. 자,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제한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해서요, 지역의 현안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자, 사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자발적인 이런 시청을 가입하는 가구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이제 교환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인 특성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케이블 TV의 사업 구성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케이블 TV에 있어서의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3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분할 체제로 되어 있죠. 3분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체제로 구성한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을 먼저 공급을 해야죠. 프로그램. 공급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약자로 PP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공급자, 약자로 영문으로 PP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업체가 독점 운영을 하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프로그램이 이제 공급이 되면 자, 종합 유선 방송이 있어야죠. 유선 방송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SO라고 합니다. SO 사업자라고 하죠. SO. 그래서 패키지로 구성이 돼서 케이블 TV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신다면 자, 전송망 사업자입니다. 이게 보이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송을 해야죠. 그러면은 전송망 사업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다? NO다라고 합니다. NO. 그래서 전선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인데 이것이 바로 케이블 TV의 사업 구성에 있어서 3분할 체제입니다. 여러분 3분할이에요. 3분할 요 3가지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프로그램 공급하는 PP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인 SO 전선망 사업장이 NO에서 3가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TV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단위로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널 단위로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든지, 패키지를 통해서 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위성방송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위성방송 보시면, 자,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언급이 되죠. 자, 위성방송은 말 그대로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세계 최초로 이 위성 방송을 한 곳이 있죠. 한 곳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의 NHK에서 했었죠. NHK에서 세계 최초로 위성 방송을 시도를 했습니다. 언제? 1986년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86년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개최됐던 그런 시기에 일본의 이제 NHK에서 세계 최초로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위성 방송이 가져가는 매체적인 특성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다면, 자, 다채널이죠. 다채널. 위성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볼 수가 수십 개나 수백 개 이상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대역입니다. 광대역. 대역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죠. 광대역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파의 월경이다. 전파의 월경이라고 하는 범위는 방송 전파가 하나의 국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는 국가나 아니면 세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시청이 더 해소가 되죠. 위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난시청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위성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련해서 자, 이제 방송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방송위성. 요거를 약자로 뭐라 하면 이제 BS라고 합니다. BS.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위성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위성이 또 등장하죠. 자, 통신 위성인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CS라고 합니다. CS라고도 하는데, 자, 마이크로 파동에서 장거리 통신에 있는 그런 어떤 통신 중개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운 것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바로 통신 위성의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위성 방송하고 케이블 TV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위성 방송하고 케이블 TV. 자, 케이블 TV인 경우에 자, 사업 영역이 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영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전선망 쪽이죠. 전선망이 조금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방송용의 위성이 있고 케이블 TV용의 어떤 무선이나 아니면 유선 통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제작이죠. 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채널 유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채널을 유통하는 부분. 그래서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방송사업에 대한 운영입니다. 방송사업. 운영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에 있어서의 사업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 통화선 방송들. 자, 요즘 이제 개인도 이런 인터넷 방송들을 많이 하죠. 매체를 통해서. 자,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성은 뭐겠습니까? 인터넷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 초시간적이죠. 시간이나 또는 공간에 구애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초시간,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탈공간, 공간 매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구애받지를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죠. 콘텐츠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어떻습니까? 방송국 설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하다 보니까 방송국 설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자본으로도 자,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국을 해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터넷 방송 매체인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분류를 좀 해놓았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이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쭉 분류를 해두었죠. 그래서 이용자가 이제 주도하는 방송으로 해서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주문도 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또는 푸시형 형태 또는 플랫폼의 형태, 웹캐스팅의 어떤 포탈, 자, 그런 부분들 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의 형태별 분류죠. 정보를 형태별로 해서 분류하는 경우입니다. 형태별로. 자,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자나 소리나 영상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캐스트라고 하는 부분도 또 등장합니다. 데이터 캐스트. 자, 데이터 캐스트인 경우에는 주로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서적을 통해서 문자 정보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한 것은 이제 오디오 테스트라고도 하죠. 오디오 테스터. 오디오 캐스트라고도 하죠. 자, 이 오디오 캐스트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3를 통해서 압축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리얼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내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등장하죠. 용어가 트리거.
자, 이 트리거라고 하는 용어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트리거라고 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의 약 60% 정도가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60%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방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자, 등장 배경은요, 인터넷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웹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스트리밍의 어떤 그런 미디어 솔루션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이 점차 고속, 빨라지고 대용량화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하게 되었고요. VOD와 AOD라고 하는, 자,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배경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방송 기술과 관련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하죠. 인터넷 방송 기술. 자, 인터넷을 통한 이제 방송 기술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웹 서비스 기술이 있죠. 웹을 통한 서비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형의 어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웹캐스팅이죠. 자, 웹캐스팅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그런 방송의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자,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압축하고 복원하는 기술이죠. 이 압축하고 복원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압축을 하고 다시 복원하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압축하고 복원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MPG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복원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PG1, 그 다음에 MPG2인 경우에는 자연의 영상과 소리 대상만을 부호화시키고, MPG4인 경우에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합성의 영상도 부호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들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자, 약자로 뭡니까? DMB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방송들입니다. 그래서 휴대 할 수도 있고 차량에다 부착해서 많이들 시청하는 부분이 이제 이 DMB 형태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DMB가 가지고 있는 특성 좀 몇 가지 좀 보죠. 자, 특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 이동성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편하죠. 그 다음에 개인성이죠. 개인이 휴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쌍방향이죠. 이 부분도 쌍방향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 소화면. 자, 작은 화면으로도 시청이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멀티미디어죠. 그 다음에 융합한 비디오 형태로서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DMB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DMB의 종류에 있어서는요, 몇 가지 좀 있죠. 지상파 DMB가 있고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DMB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죠. 위성의 DMB 방식이 있다. 자, 지상파 DMB인 경우에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성인 경우는 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해서 지상에서 거기서 수신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공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A라고도 하고요. 시스템 A 방식, 좀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위성 방송하고 이러한 지상파 DMB의 방송 규격을 준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DH 형태.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E 이런 형태들이 있죠.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와이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이브로는 영문으로 WIBRO. 자, 무선 인터넷 형태죠, 여러분. 와이브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무선의 광대역 인터넷, 무선의 초고속 인터넷.
휴대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Y브로죠. 자, Y브로인 경우에는 서비스 개발 현황은 여러분들 이제 교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2005년도 1월에 이런 그 Y브로 사업자로서 KT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 선정이 되었고요. 2006년도 6월경에 KT하고 SK텔레콤이 서울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IPTV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IPTV. IPTV라고 하는 것은, 자, IP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TV를 내가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TV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터넷 TV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말기 측면에서 보면은 단말기 창구가 이제 서서히 확대되는 부분,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콘텐츠가 폐쇄형에 있는 이런 방송 콘텐츠 추가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IPTV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봐 주세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방향으로. 그 다음에 자, 개인화죠. 개인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들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번들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TV 단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얘기예요. 초고속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점차 부각을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한 채널이 가능하죠. 무한의 채널 공급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IPTV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IPTV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자 프로그램의 어떤 가이드 형태라든지 또 대화형의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홈뱅킹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IPTV가 이제 도입이 된 배경에 있어서는 자, 공급자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속도가 점차 증가가 됩니다. 서비스 경쟁이 점차 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도 보면은 어떤 단말기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T-커머스 형태 또는 T-러닝의 자, 이런 형태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바로 IPTV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제 SNS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어는 이제 RSS나 위젯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RSS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이트의 그 내용을 XML이라고 하는 포맷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가 점차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RSS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소형 장치 또는 이제 부품이라고도 하죠. 부품. 이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UI, 그래픽의 어떤 그런, 사용자로 하여금 그래픽의 사용 제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미니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서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의 이제 특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 자, 특징과 관련해서는 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인터넷 미디어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달한다. 가장 신속히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일반 미디어와 가장 개별이 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공유한다. 세 번째입니다.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대안적인 어떤 미디어 형태다. 대안적인 미디어 형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북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페이스북의 형태인 경우에는, 자, 이 SNS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미디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04년도 2월에 션시어에는 마크 주거버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의 동료들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페이스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트위터죠. 트위터. 자, 이 트위터인 경우에는요, 140자 내에서 본인의 어떤 의견, 생각이나 사고를 그 140자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제 트위터 형태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단순하죠.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140자 이내에서, 자, 트위터입니다. 이내에서 이제 제한된 그런 어떤 의견을 보낸다.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 용이하다라는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정보 확산이 된다. 정보 확산이 신속하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정책을 해서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한다. 정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있어서 이제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차이점은. 그래서 차이점은요,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틀립니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인 경우에는 쌍방향의 구조죠. 그래서 친구를 일단 순창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돼요. 수락하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되죠. 하지만 트위터인 경우에는요, 자기 확인만 되면 내가 원하는 누구와도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바로 신속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정보 전달의 속도죠. 자, 정보 전달 속도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인 경우에는 친구들로, 패친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정보라든지 공유가 가능하죠. 근데 트위터인 경우에는 단문이잖아요. 140자 이내로 해서 단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확산성이,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한꺼번에 확 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와 나와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확산 속도는 어떨까요? 신속하게 빨리 전달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